이번 촬영도 기가 막히네. 서수연 중사것이 제일 잘 나왔어. 이제 곧 전역하면 이걸로 돈 벌어야지. 뭐야, 이럴 수가.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병장, 너는 이제 끝이야. 그녀가 지킨 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동료들의 존엄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한 여군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해안가 어느 해병대 부대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부대 안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수연 중사였죠. 서수연은 38세, 전직 707특임단 출신입니다.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력을 가진 여군 중사로 현재 이 해병대 부대에서 여군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깨는 곱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특히 부하들을 대할 때면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면모를 보이곤 하죠. 이 시간 수연이 하는 일은 부대 순찰입니다.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여군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수연의 가장 큰 책임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시작되겠네요. 수연은 혼잣말을 하며 여군 생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생활관에서 나오는 한 명의 여군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정하늘 일병이었죠. 정하늘은 23세의 밝고 순진한 성격을 가진 여군입니다. 입대한 지 이제 겨우 6개월이 된 신병이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선임들을 따르는 성실한 병사입니다. 특히 수연을 무척 따르고 존경하고 있었죠. 중사님, 안녕하세요. 정하늘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아, 벌써 일어났네? 오늘 당직이었나? 아니요, 그냥 일찍 깨서 운동하려고 했어요. 중사님처럼 강해지고 싶거든요. 수연은 정하늘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후배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더욱 무거워지죠. 부대 안은 평온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예리한 눈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포착되곤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부 남성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말년 병장인 박 병장을 중심으로 한 무리였죠. 박 병장은 27세로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박 병장은 외유내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유순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유소각 타입이었죠. 특히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에 은근히 재미를 느끼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박 병장의 이런 면을 일찍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증거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중사님, 저 박 병장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정하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요, 그냥 자꾸 우리 쪽을 보는 것 같아서요. 기분 타질 수도 있지만요. 수연은 정하늘의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여군들의 직감은 대부분 정확했거든요.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남성들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부대 안이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고 병사들이 하나둘 생활관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수연은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여군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수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 속에 이미 위험한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수연의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생활관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화요일 아침 수연은 평소와 같이 부대 청소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군 화장실 청소 상태를 확인하던 중 변기 뒤쪽 모서리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수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물건이었는데 언뜻 보면 스마트워치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일반적인 스마트워치와는 다른 점이 있었죠. 렌즈 같은 부분이 있었고 메모리 카드 슬롯도 보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몰카 장비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수연은 그 물건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지만 수연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조사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707특임단 출신답게 수연은 이런 상황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해. 그날 오후 수연은 정하늘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아, 요즘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불편한 일은 없었나? 정하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사실 중사님,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 샤워실 앞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는데 계속 그런 기분이 들어서 무서워요. 수연은 정하늘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군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늘아, 혹시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나? 네, 김일병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꾸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다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직접 나서야 할 때였죠. 하늘아, 앞으로 며칠 동안 샤워실 이용할 때 조심해.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 네, 중사님.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너희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조심하자. 그날 밤 수연은 홀로 부대 보안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수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밤 11시경 여군 생활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체격으로 보아 남성 병사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군 생활관 쪽에 갈 이유가 있나? 수연은 더 자세히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인물의 움직임은 명백히 수상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죠. 내일 밤에 직접 확인해보자.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인을 현장에서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수연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몰카 범인을 잡기 위한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여군 화장실과 샤워실에 은밀하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군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범인만 잡을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정한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끼 역할이었습니다. 수연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범인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수연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쌓은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였죠. 그날 밤 수연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함정을 가동시켰습니다. 과연 범인이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수연의 계획이 성공할 것인지 모든 것이 오늘 밤에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수연은 여군 화장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모든 여군들이 잠들어 있어야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연이 의도적으로 샤워실에서 물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샤워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범인을 유인해야 해. 수연은 조심스럽게 샤워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물소리만 내면서 실제로는 화장실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화 장비를 들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분, 20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기다림의 미학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아니고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아닌 뭔가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수연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줄이며 문 쪽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화장실 문틈 사이로 무언가 작은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스마트워치 형태의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수연이 며칠 전에 발견한 것과 똑같은 장비였죠. 드디어 나타났군. 수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의 모습도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박병장이었습니다. 수연의 예상이 맞았던 것이죠. 박병장은 자신이 설치한 몰카로 샤워실 안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비뚤어진 쾌락이 드러나 있었죠. 수연은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녹화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어. 하지만 수연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박병장이 완전히 자리를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박병장이 떠나고 나서 10분쯤 지났을 때 수연은 조심스럽게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병장이 간 방향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병장은 남성생활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멀리서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죠. 박병장이 자신의 침상에 도착하자 뭔가 작은 장비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장비가 있구나. 수연은 박병장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작은 모니터 같은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여러 개의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죠. 설마 다른 곳에도 몰카를 설치했다는 건가?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몰카 범죄였던 것이죠. 박병장이 모니터를 보며 혼자 웃는 모습을 보고 있던 수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부대 내부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병장이 몰카를 설치했을 만한 곳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갔죠. 여군 생활관 곳곳을 살펴보던 중 수연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생활관 안쪽 벽면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설치해 놓다니 수연은 더 많은 곳을 조사했습니다. 샤워실, 화장실, 심지어 휴게실에까지 몰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병장의 몰카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죠. 이 정도면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니야. 뭔가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수연은 박병장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수연은 다시 한번 박병장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박병장은 자신의 침상에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멀리서 그의 화면을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보기 어려웠습니다. 노트북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해. 수연은 박병장의 노트북에 접근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더 많은 증거와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거든요. 이제 수연의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목격하는 것을 넘어서 박병장의 전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수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 병장이 부대 밖으로 외박을 나가게 된 것이죠. 이때가 바로 그의 노트북을 확인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수연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병장의 침상 근처에는 다른 병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를 노려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대부분의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거나 부대 밖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수연은 조용히 남성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박 병장의 침상은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그의 개인 사물함을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노트북이 그곳에 있었죠. 암호가 걸려 있을 텐데. 수연은 노트북을 켜고 암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용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암호 패턴을 시도해 보았죠. 박 병장의 생년월일, 군번, 그리고 몇 가지 예상 가능한 조합들을 입력해 봤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암호는 의외로 단순했죠. 들어갔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수연은 바로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였죠. 수연이 그 폴더를 열어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고 파일명들을 보니 모두 날짜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몰카 영상이구나. 수연은 하나의 파일을 클릭해서 재생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여군 샤워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하늘의 모습이 보였죠. 하늘이까지. 수연의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확인해 보니 부대 내 모든 여군들의 사생활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연 자신의 영상도 여러 개 있었던 것이죠. 샤워하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니. 수연은 파일들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최소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 병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몰카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일 목록을 더 자세히 보던 중 수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영상들의 촬영 장소가 이 부대가 아닌 다른 곳이었던 것이죠. 다른 부대 영상들도 있네? 수연이 그 파일들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다른 부대의 여군들을 촬영한 영상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부대의 영상들이 섞여 있었죠. 박 병장이 이전에 근무했던 부대들인가? 수연은 박 병장의 근무 이력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박 병장은 현재 부대에 오기 전에 2개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들의 여군들 영상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건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니야. 이미 여러 부대에서 같은 짓을 계속해온 거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상들 중 일부의 민간인 여성들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도 박 병장이 외박이나 휴가 중에 촬영한 것으로 보였죠. 수연은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박 병장은 단순히 한 부대에서만 몰카를 찍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부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온 상습범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수연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폴더에서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 목록이라는 이름의 파일이었죠. 그 파일을 열어보니 영상들의 제목과 함께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병장은 단순히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영상들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벌이 목적으로 이런 짓을. 수연의 분노는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군 내부 절차로는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상부에 보고해봤자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수연은 박 병장의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서 박 병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연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진 것이죠. 중사님, 큰일 났어요. 정하늘이 울음을 터뜨리며 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정하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대요. 친구가 전화해서 알려줬어요.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병장이 드디어 영상을 외부로 유출시킨 것이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어디에 올라왔는지 확인해 봤나? 몰라요. 친구가 그냥 인터넷에서 봤다고만. 정하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한 충격이 얼마나 클지 수연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급히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여군 몰카 영상 유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오전 10시 긴급 집합이 있었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부대 여군 관련 불법 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상황입니다. 즉시 내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대장의 말투에서 수연은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내부 자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는 의도가 보였거든요. 집합이 끝난 후 수연은 즉시 부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부대장님,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다. 수연은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부대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몰카 장비, 녹화된 영상, 그리고 박 병장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내용들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죠. 하지만 부대장의 반응은 수연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서중사, 이런 개인적인 수사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부대장님,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문제는 상급 부대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니 더 이상 개입하지 마. 수연은 부대장의 태도에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는 건 아니죠? 서중사, 상급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적절한가?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병장이 수연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중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 병장의 표정에는 비뚤어진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무슨 이야기인데? 중사님께서 요즘 저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혹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 박 병장의 말투에서 수연은 위협의 의미를 감지했습니다. 자신이 박 병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박 병장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오해 말인가? 아, 별거 아닙니다. 다만 군대에서는 서로 의심하며 지내는 것보다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박 병장은 이렇게 말하고는 수연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수연이 그것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예훼손 고소장이었습니다. 박 병장이 수연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뭔가? 중사님께서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수연은 박 병장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까지 마련해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미 상급 부대에 연줄이 있어서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박 병장의 말에서 수연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군 내부의 복잡한 인맥관계 때문에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날 밤 수연은 홀로 자신의 침상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포기하면 정하늘이와 다른 여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수연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을 떠올렸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연이 군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수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수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군 내부 절차로는 한계가 있다면 박 병장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 병장이 노트북에 모든 것을 저장해뒀다면 분명히 다른 곳에도 백업을 해뒀을 거야. 수연은 707특임단에서 배운 수사 기법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류의 범죄자들은 보통 여러 곳에 자료를 분산 저장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수연은 박 병장의 개인 사물함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노트북만 확인하고 다른 것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사물함을 뒤지던 중 수연은 작은 SD카드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죠. 이것들이 예비 저장 장치구나. 수연은 그중 하나를 꺼내서 자신의 소형 노트북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모리 카드 안에는 박 병장이 혼자 촬영한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 병장이 몰카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서 자신의 계획을 혼잣말로 털어놓는 내용이었죠. 이제 곧 전역하면 이걸로 돈 벌어야지. 여기 있는 영상들 하나당 최소 1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박 병장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특히 서수연 중사 것이 제일 잘 나왔어. 707특임단 출신이라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 있어 할 거야. 이건 프리미엄 가격으로 팔 수 있겠어. 수연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병장은 단순히 몰카를 찍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부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박 병장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근무했던 부대들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것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심하더라도 상관없어. 내 뒤에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거든. 상급 부대 간부들과의 연결고리도 있고. 수연은 이 부분에서 박 병장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계속해올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어떤 조직적인 보호 체계가 있었던 것이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 병장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서수연 중사가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아.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뒀거든. 수연은 이 자백 영상이야말로 박 병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군 내부 절차로는 한계가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수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부대 밖으로 나가서 인권단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군내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인데요. 부대 내에서 심각한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매우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시간으로 범죄 현장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팀과 우리 센터가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수연은 상대방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통해 박병장의 범죄를 공개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범인을 다시 현장으로 유인해서 그 순간을 라이브로 송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적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요. 수연은 이 방법이 위험하지만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병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수연은 인권센터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병장을 다시 현장으로 유인하고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방송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이제 최후의 작전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를 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틀 후 수연의 최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제공한 초소형 라이브 송출 장비를 여군 화장실에 은밀하게 설치한 후 수연은 박병장을 유인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수연은 마음을 다잡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라이브 송출은 국방부 감사팀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까지 동시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었죠. 오후 10시 수연은 박병장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혼자 샤워를 하러 간다는 정보를 흘린 것이었죠. 박병장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정하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정하늘에게만 계획의 일부를 알려주었거든요.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너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수연은 정하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수연은 화장실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말이죠. 동시에 휴대전화로 라이브 송출 시작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수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박병장을 기다렸습니다. 샤워실 안에서는 물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 뒤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죠. 15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예상했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사팀과 인권단체,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병장이 조심스럽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예상대로 소형 몰카 장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병장은 주위를 살핀 후 카메라를 샤워실 방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완벽해. 이번 영상은 정말 잘 나올 것 같아. 박병장이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연은 이 모든 장면이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긴장했습니다. 박병장이 몰카 촬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수연은 조용히 문 뒤에서 나와 박병장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병장, 뭐 하고 있는 건가? 박병장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의 모습을 본 박병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중사님? 왜 여기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한가? 박병장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수연이 박병장의 손에 들린 몰카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박병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그냥 뭐, 몰카 찍는 것이 그냥인가?
이때 수연이 박 병장을 향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박 병장, 지금 이 순간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 박 병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연이 화장실 구석에 설치된 라이브 송출 장비를 가리키자 박 병장은 비로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뭐라고요? 국방부 감사팀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까지 모두 지금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 박 병장의 몰카 범죄 현장을 말이야. 박 병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가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보여줄게. 수연이 휴대전화를 꺼내서 박 병장의 자백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병장이 혼자서 자신의 범죄 계획을 털어놓는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곧 전역하면 이걸로 돈 벌어야지. 박 병장 자신의 목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자백을 듣고 있었죠. 서수연 중사 것이 제일 잘 나왔어. 자백 영상이 계속 재생되자 박 병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한 말들이 전국에 공개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 병장이 뒤로 비틀거리며 후퇴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병장,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누구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수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박 병장은 충격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방부 감사팀과 헌병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고 즉시 출동한 것이죠.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병장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전날 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된 몰카 범죄 현장과 자백 영상은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박 병장의 체계적이고 상습적인 몰카 범죄가 상세히 보도되었고 군 내부의 은폐 시도까지 함께 공개되었죠. 수연은 부대 안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중사님, 정하늘이 달려와서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죠. 정말 고마워요. 중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계속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이제 괜찮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수연은 정하늘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국방부 감사팀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성범죄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것이었죠. 서수연 중사님, 이번 사건 해결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감사팀장이 수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혹시 수연 중사님께서 이런 업무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감사팀장의 제안에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군내에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박 병장의 범죄 규모가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여러 부대에서 촬영한 영상의 수는 수백 개에 달했고 그중 상당수가 이미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니 정말 충격적이야. 수연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며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지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부대장을 찾아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대장님, 전역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뭐, 갑자기 왜?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수연은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국방부 인권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군 전체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달 후 수연의 전역 승인이 났습니다. 부대 전체가 수연의 전역을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전역 전날 수연은 정하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사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하지만 멀리 가는 건 아니야. 앞으로도 너희들을 지켜볼 거야. 저도 중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늘아,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거야. 수연은 정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보다 더 안전한 곳에서 더 강하게 자랄 거야.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정하늘은 눈물을 삼키며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중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녁식 당일 부대 전체가 수연을 배웅했습니다. 수연은 부대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수연은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국방부 인권정책자문위원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수연의 노력으로 군 내 몰카 방지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부대에 신뢰 기반의 보안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성범죄 신고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서수연 위원님 덕분에 군 내 인권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수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더 안전하고 평등한 군 환경을 만들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해병대 여군 화장실에는 감시 카메라가 아닌 진정한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